자, 그럼 이제 뒤로 좀 넘어가가지고요. 거기 이제 필수 예제 문제, 예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기 128쪽. 자, 128쪽이 예제 8번 문제부터 선생님 같이 봅시다.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자, 방정식이 지금 보니까 1번 문제를 보니까 2의 x 더하기 4제곱은 32의 x제곱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 자, 이렇게 이제 지수이치 미지수 x가 있는 방정식을 뭐라 그러냐면 지수 방정식이라 그래요. 네, 지수 방정식이라 그러는데 지수 방정식의 형태는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굳이 뭐 구분해서 열 필요 없고 문제 상황에 맞춰서 풀면 됩니다. 먼저 이 문제는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밑이 32라는 숫자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는 밑을 우리가 통일시킬 수 있는 형태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밑이 똑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과 같다. 이런 형태로 밑이 통일이 되면은 이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은 지수가 같겠구나.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도 그냥 이런 형태로 풀면 돼요. 자, 저거 x 제곱 더하기 4예요. x 제곱 더하기 4요? 선생님 철자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였네. 자, 그러면은 얘는 2의 x 제곱 더하기 4제곱이라는 녀석은 32는 2의 5제곱이니까 얘는 2의 5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밑이 2로 통일됐으니까 지수끼리 갖다 놓고 풀어주면 돼요. 따라서 x 제곱 더하기 4는 5x 그러면은 이항시켜주면은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는 0이 되니까 인수분해주면 x는 1 또는 x는 4 이렇게 이제 두 개 나오겠죠, 그죠? 네,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고. 자, 2번 문제가 조금 이제 중요하니까 2번 문제 한번 잘 봅시다. 이번에는 밑에도 미지수가 있어요. 밑에도. 자, 그래서 x-2 전체 x-4제곱이 3의 x-4제곱이다. 단 x는 2보다 크다. 이런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잘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지금 어때요? 지수가 똑같습니다. 예, 지수가 똑같이 x-4제곱으로 똑같으니까 그럼 지수가 같으니까 뭐 같으면 되겠어? 밑이 같으면은 이 등호는 성립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밑이 같아야 되니까 x 빼기 2가 3이면 되겠네. 그러면은 x는 5면 되겠구나. 답이 너무 쉽게 나오죠? 뭔가 좀 찜찜합니다. 숨겨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를 잘 찾아봐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밑이 다르더라도 어떤 수의 0제곱은 반드시 얼마예요?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얼마면? 지수가 0이면은 이 등호는 또 여전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되고 또 어떤 것도 되냐면 x-4가 0이 되는 이런 x값도 답이 된다. 따라서 x값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수가 통일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이제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밑이 같아도 되지만 지수가 똑같이 0이어도 된다. 그리고 좀 조심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별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예제 9번 문제 보자. 자, 4의 x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x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2는 0. 자,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는데 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함수에서도 비슷한 거 했었죠. 딱 보니까 뭐예요? 2x제곱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면 뭐다? 치환이다. 자, 그래서 2x제곱을 여기 이제 t로 치환시켜 놓고 자, t는 양수다. 이 조건까지 붙여 놓고요. 자, 여기서 써주면 어떻게 돼요? 치환해 써주면 t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는 어떻게 되지? 2의 제곱이 4니까 4, 3, 12t가 되겠죠. 여기는 그죠? 12t 더하기 3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곱해 30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숫자는 4랑 8이 있으니까 인수분해해주면 t값은 4 또는 t값은 8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될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거는 내가 구한 t값 중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녀석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t가 만약에 음수값이 나오면 걔는 어떻게 돼? 버려주면 돼요. 어차피 그걸 만족하는 x값은 안 나와. 그래서 얘는 둘 다 다행히도 지금 0보다 크니까 그냥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치환시켰던 걸 원래대로 되돌려주면 2x제곱이 4거나 2x제곱이 8이면 되니까 따라서 x값은 2 또는 3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것도 우리 아까 함수할 때 비슷하게 했던 형태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옆에 이제 131페이지 가서 표현 바꾸기 문제 한번 보자. 표현 바꾸기.
표현 바꾸기 9-2번에 1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겠죠? 그죠? 요건 아까 함수에서도 했던 유형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뒤쪽에 2번을 보자. 2번 3 더하기 2루트 2 전체 x제곱과 3 마이너스 2루트 2 전체 x제곱이 6이다. 요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요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형태를 좀 외워놔야 되는데 이거 안 외워두면 나중에 학교 시험 같은 데 나왔을 때 몰라서 그냥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어떤 이게 원리가 뭔고 하니까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루트 m과 루트 n인데 이 m과 n의 차이가 딱 1이 나는 케이스가 있거든. 예. m 빼기 n이 1인 케이스를 생각했을 때 그럼 루트 n 더하기 루트 n은 뭐랑 같냐면은 역수를 만들면은 이제 켤레의 역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m 빼기 n이 1인 게 만족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보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2는 얘는 루트 3 빼기 루트 2분의 1이랑 같아. 왜?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1이잖아요. 그죠? 그죠? 왜? 제곱 빼기 제곱 해주면 합차 공식에서 1 나오는 게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루트 한쪽이 1 차이 나는 두 개의 숫자들끼리 더하거나 뺀 녀석은 켤레수를 만들면 뭐가 돼? 역수가 돼 버립니다. 알겠어요? 네. 곱해서 1이 되는 수가 서로 역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눈에 잘 익혀놔야 된다. 이 형태를. 이거 좀 적어놓고 예시도 하나 적어주세요. 이렇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계산 없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게끔 이제 연습이 좀 돼야 된다. 눈에 익혀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문제도 보면은 요 2번 요 문제도 보면은 3 더하기 2루트 2랑 3 빼기 2루트 2는 얘가 루트 9고 얘가 루트 8이기 때문에 이제 빼서 1 차이 나는 숫자거든. 그래서 아, 요 녀석은 이 녀석이 뭐구나? 역수구나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2루트 2분의 1이랑 똑같아요. 이해되나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얘는 식을 바꿔주면은 3 더하기 2루트 2 전체 x제곱에다가 3 더하기 2루트 2의 마이너 x제곱을 더해준 게 얼마다? 6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찾아내면 문제는 쉽게 풀리니까 네, 여러분들 요런 형태들 좀 잘 익혀두도록 하자. 네, 이제 루트 아닌 이제 1차이 나는 두 숫자의 합이나 차는 그 켤레를 만들면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라는 거. 요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다음 단원 로그 들어가면은 그때도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로 한번 보게 될 건데 형태를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예제 10번 부등식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부등식.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해가지고 이제 두 문제가 있는데, 자, 방정식에서 이제 등호를 부등호로 바꾸면 그게 부등식이잖아. 그치? 저 부등식 문제는 방정식 문제랑 풀이하는 요령이 거의 비슷합니다. 딱 하나 빼고 비슷한데, 그 하나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 거야. 자, 먼저 1번 문제를 봅시다. 4배 루트 2의 x제곱이 루트 128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밑 있는 숫자들을 보니까 다 2의 거듭제곱 형태잖아요. 그죠? 128은 2를 몇 번 곱한 거예요? 7번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다 2의 거듭제곱이야. 자, 그럼 거듭제곱은 지수 형태로 바꿔보자. 4는 2의 제곱, 루트 2는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써주면은 얘는 2의 2분의 x제곱. 이 크다. 뭐보다? 128은 2의 7제곱이고 루트가 있으니까 얘는 2의 2분의 7제곱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지수법칙 써주면은 2의 2분의 x 더하기 2제곱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그럼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2분의 x 더하기 2랑 2분의 7을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떤 게 더 크죠? 요쪽 게 더 커요. 그죠? 왜?
자, 밑이 2인 케이스는 지수가 커질수록 그 전체 값도 커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지수함수가 2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y는 2x제곱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럼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지니까 그지? 이 지수가 더 큰 녀석이 더 큰 값을 가질 거란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수끼리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양변에 2 곱해준 다음에 넘겨서 계산해주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데 자, 근데 이제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2번 81분의 1과 그 다음에 3분의 1에 2x제곱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다 이제 3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야. 그치? 81분의 1은 3분의 1의 몇 제곱이 돼요? 4제곱이 되고 자, 가운데 건 3분의 1에 2x제곱 맨 마지막 거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아니지 3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 되죠. 그죠? 2분의 1제곱 또 루트 3이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밑이 3분의 1로 통일됐으니까 지수끼리 비교를 한번 해줄 텐데 자, 지수는 이번엔 뭐가 더 크냐면은 얘가 더 큰 요렇게 등호 관계가 이제 바뀌어야겠죠. 왜? 2분의 1의 x제곱 예를 들어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보자.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이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잖아요. 그죠? 작아지니까 요 녀석이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이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지수는 얘가 더 작은 수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뭔고 하니까 결국 이제 지수 부등식을 풀 때 밑을 통일시켜서 지수끼리 비교를 해줄 거야. 근데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고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지겠어요? 밑에 범위가 1보다 크냐 아니면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함수가 증가함수고요. 밑이 0에서 1 사이면 지수함수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것만 조심해주면은 뭐 딱히 크게 어려울 문제는 없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133쪽 한번 넘어갑시다. 거기 표현 바꾸기 문제 한번 보자. 표현 바꾸기 문제. 자, 10-2번의 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0-2번의 1번. 표현 바꾸기 10-2번의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x에 3x 마이너스 2제곱이 x에 x 더하기죠? x 더하기 맞나? 더하기죠? 네. x 더하기 4제곱 요 부등식을 풀어봐라.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자, 그럼 이건 일단 밑이 x로 통일은 돼 있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지수끼리 비교를 할 때 이게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는지 바뀌는지는 밑에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밑에 범위를 우리가 뭘 기준으로 갔어요? 1을 기준으로 갈았어요. 1보다 클 때랑 0에서 1 사이 때 이렇게 갈랐단 말이야. 근데 얘는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줘야 돼?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x가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1 사이인 케이스라면 이때는 3x-2랑 x 더하기 4의 대소관계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항 시켜주면은 2x는 6보다 작다. 따라서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럼 x는 3보다 작다랑 이 녀석이랑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줘야 돼. 그죠? 이걸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우리 절대값 문제 나왔을 때 경우 나와서 푸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랑 얘를 합쳐주면 결국 이 1번 상황에서의 근은 어떻게 나와? x는 0에서 1 사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가 1보다 클 때가 되겠지. 그치? 그럼 x가 1보다 클 때는 3x-2랑 x 더하기 4의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 그럼 이항시켜주면 어떻게 돼? 2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얘랑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x는 어떻게 돼요? 3보다 크다가 되겠네. 예, 따라서 해는 x는 0에서 1 사이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런 거 이제 되게 쉬운 문제가 돼버린 거고 나중에 이제 밑이 이렇게 미지수가 나오는
지수부등식의 케이스에는 미체 범위가 1보다 큰지 아니면 0에서 1 사이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을 유지할지 반대로 할지를 생각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경우를 다 나눠서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될 거란 건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그죠?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이제 0에서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요걸 이제 또 우리가 따져줘야겠죠, 이번 문제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예제 11번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딱 봐도 뭐예요? 치환시키는 문제죠, 그죠? 그죠? 다음 장 넘어가서 134쪽 한번 봅시다. 예제 11번 문제 1번과 2번 문제를 보면은 자 이제 눈에 좀 익습니다. 11번에 1번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2x제곱을 치환시키는 문제죠, 그죠? 2x제곱을 치환시키는 문제고 2번은 3x제곱을 치환시켜주면 되는 문제구나. 뭐 이제 방정식이랑 형태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한 문제만 한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2번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9의 x제곱 더하기 3의 x-2제곱이 크다. 3의 x 더하기 2제곱 더하기 1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좀 한번 예쁘게 분리를 한번 해볼까? 3의 x제곱 전체 제곱 더하기 3의 x-2제곱은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9분의 1이죠. 따라서 9분의 1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항시켜볼까? 이항시켜주면 얘는 9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항시켜주면 빼기 1,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럼 3의 x제곱을 우리가 이제 t라고 치환시켜놓고, 자, 치환시킬 때 범위 남는 거 항상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환시켜서 부등식을 적어주면 어떻게 돼요? t제곱 더 9분의 1에다 곱해주면 얼마 나오지? 귀찮네. 일단 그냥 적을게. 더하기 9분의 1t 빼기 9t 빼기 1은 0 이렇게 적어놓고요. 자, 분수가 귀찮으니까 양변에 9 곱해버립시다 그냥. 예,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9t제곱 그럼 더하기 t에 빼기 81 더하기 t에 빼기 81t니까 빼기 80t가 되겠네요. 빼기 80t 빼기 9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눈0이 아니네. 잠깐 미안. 0보다 크다. 자, 그럼 인수분해주면 9, 1, 1, 9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예, 따라서 t 값 해보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해주면 9t 더하기 1, 그 다음에 t 빼기 9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럼 요거 이제 t의 범위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이 마이너스 9분의 1이랑 9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 t의 범위는 작은 값보다 작거나 또는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아까 t값의 범위가 0보다 크다라고 찾아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돼요. 자,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0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9분의 1은 한 여기쯤 있을 거고 9는 한 여기쯤 있을 텐데, 우리가 찾아낸 근은 여기고요. 우리가 찾아낸 근은 여기고, 여기다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같이 만족해야 되니까 해는 어디서 나오겠어?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범위 때문에. 자, 그럼 이제 t는 9보다 크니까 t가 이제 3의 x제곱이었으니까 얘가 9, 3의 제곱보다 크니까 x값은 어떻게 되겠구나? 2보다 큰 범위를 가지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문제 풀 때 약간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내가 2차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뭔가 t값의 범위가 나왔어. 거기서 이제 0보다 같거나 작은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 0보다 큰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요것만 좀 조심해주면 돼요. 오케이? 네. 오늘따라 다들 좀 졸린 것 같은데? 오늘따라 선생님 목소리가 좀 감미롭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잠깐 잠 좀 깰 겸 어려운 거 하나 연습하고 갑시다. 자, 135페이지에 표현 바꾸기 11-2번의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표현 바꾸기요? 예, 표현 바꾸기 11-2번의 1번 문제. 예, 지금 한번 연습하고 가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문제를 딱 봤을 때 AX제곱이 되게 반복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AX제곱을 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AX제곱을 T라고 취해내갖고 T는 양수다, 이 조건을 붙여놓고 이제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럼 식은 4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도 쉽게 돼요. 네, 인수분해도 이렇게 쉽게 되네요. 따라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T 대신에 다시 AX제곱을 넣어주면은 AX제곱이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서 1 사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풀어가지고 X값의 범위를 찾아냈더니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대요? X값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뭔고 하니까 A가 0에서 1 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요 X랑 AX제곱의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대소관계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내가 AX제곱의 범위를 찾아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A의 0제곱보다 작고 A의 제곱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요 녀석과 이 녀석이 해가 일치해야 되니까 이 녀석은 1이니까 이쪽은 일치하고, 그럼 요 녀석이 4분의 1이 되려면 A 값은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예제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어려운 문제들의 시작입니다. 자, 예제 12번 문제 한번 잘 볼게요. 자,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 보자. 4x제곱 빼기 k 곱하기 2x 더하기 2제곱 더하기 k는 0이라는 지수 방정식이 보이는데 딱 봐도 이제 얘는 뭐야? 2의 x제곱을 치환시키는 문제죠, 그죠? 네, 치환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뭐 풀어볼까요, 배운대로. 그래서 일단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 놓고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예쁘게 써놓고,
자,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을 적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진 식을 적어보면은 얘는 t제곱 마이너스 자 이거 분리해주면 2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은 4죠. 따라서 빼기 4kt 더하기 k는 0이라는 요런 이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뭔가 하니까 자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지금? 요 원래 주어진 지수 방정식이 어떻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끔 이제 요 k 값의 범위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t에 관한 방정식은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이 t에 관한 방정식은 어떻게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어떤 조건을 가지면 원래 요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될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것만 쓰면 되나요? 그것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들 다 그렇게 저렇게 푼다. 흔히들 다 저렇게 푸는데 여기서 이제 판별식만 쓰면은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왜 그러냐? 만약에 요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이 나왔는데 t 값이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t 값은 양수여야 되는데 여기서 t 값이 음수가 나오면은 걔는 x 값은 실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x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안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 t에 관한 방정식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닐까? 얘는 서로 다른 뭘 가져야 돼? 두 양근을 가져야 된다. 양수근을 가져야 돼. 양수 둘 다 양수로 나와야지 t 값이 양수로 두 개가 나와야 x 값도 두 개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t 값이 음수가 나오면 나오는 x 값이 없어. 그럼 실근이 안 생기겠지, 그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판별식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고.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볼까? 윤주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질 조건이 뭐예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질 조건. 복습을 합시다. 자, 이거 수상할 때 선생님이 근해 분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기억이 다들 날지 모르겠는데,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떤 세 가지 조건? 수분의 합이. 일단은 제일 먼저 판별식이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윤이가 얘기한 대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요 값이 양수여야 되고, 그럼 두 근의 곱도 어떻게 돼야 돼요? a분의 c도 양수가 돼야 된다.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이제 두 분이 모두 양수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나요? 만약에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한 값만 0보다 작도록 바꿔주면 되겠지. 만약에 두 근의 보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돼요? 곱한 것만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때는 판별식을 쓸 필요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이제 수상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수원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요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1등급 점수를 가르는 문제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학상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다 수험수트에서 짬뽕돼서 다시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많이 틀려요. 요거 때문에 약간 판별식만 단순히 써가지고 푼단 말이야.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조건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치환을 시켰더니 t값이 양수예요. 선생님이 범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네, 요게 이제 중요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판별식부터 한번 써보면은 이제 뭐 답은 거의 다 이제 나왔는데, 그럼 이어서 이제 가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판별식을 쓸 건데 t 앞에 계속을 짝수니까 4분의 1을 써줄 겁니다. 자, 4분의 1 써주면 b-의 제곱이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ac k 요 녀석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얘는 K로 묶어주면은 4K-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K는 0보다 작거나 또는 K는 4분의 1보다 크다. 요렇게 판별식 조건으로부터 요런 해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두근의 합은 4K죠? 이 4K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K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 K죠? 두근의 곱도 양수해야 돼요. 저 K가 양수이면서 판별식 조건을 만족하면 요 녀석이겠네. 그치? 그죠?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된다? K 값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다. 요것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만 쓰면 요것도 답이 되기 때문에 이제 틀린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는 문제다. 그래서 거기 136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보충 설명해가지고 수학상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간단하게 정리가 다시 한번 돼 있습니다. 네, 돼 있어요. 네, 그거 다시 한번 보고요.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이게 나중에 좀 어려워지면 이제 근해 분리 2가 있었죠, 그죠? 얘는 근해 분리 1이었고 2가 있었어. 2는 뭐였어?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크다 작다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죠? 2차 방정식 두근이 예를 들어서 뭐 둘 다 3보다 크다, 아니면 둘 다 3보다 작다, 아니면 뭐 하나는 3보다 크고 하나는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는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했었지, 그지? 그런 문제도 나중에 이런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에 짬뽕 대수도 나옵니다. 그럼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겠죠, 그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걸 그려 써먹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옆에 유제들 나중에 좀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예제 13번 문제. 예제 13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y는 16분의 1 x제곱이라는 요런 함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해볼까? 4루트 x라는 요런 무리함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이제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만 생각을 해볼고요. 자, 두 함수로 둘러싸인 영역 부분 둘러싸인 영역 내부에 x좌표와 잠깐만 이렇게 문제 내면 너희들이 좀 너무 어렵겠네. 좀 쉽게 내자. 쉽게. 숫자를 좀 쉽게 해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자, 아주 쉬운 걸로 가봅시다.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y는 x제곱과 그 다음에 y는 x제곱과 y는 49, 그 다음에 y는 25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이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 y는 49라는 이런 상수함수랑 그 다음에 y는 25라는 이런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렸어. 그럼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여기가 있을 때 자, 여기 이제 경계선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요 경계선과 이 영역 내부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 몇 개일까를 한번 찾아봅시다.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 한번 지금 다 구해볼까요? 참고로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우리가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격자점이라 그래요. 격자점이라 그러는데 이 격자점이 이제 몇 개가 될까? 이걸 한번 이제 여기다 한번 구해봅시다.
구했어요? 6개. 6개? 6개밖에 안 나와? 꽤 많이 나올 텐데. 33개. 33개? 선생님도 답은 몰라요. 문제를 막 만들어가지고. 33개가 나올라나? 아니 33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텐데. 280개. 280개? 한 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네. 숫자 꽤 크게 나올 거예요. 일단 280개 나왔습니다, 진민이. 144. 144개. 유빈이. 이거 스트레스는 정수.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당연히 100개짜리 숫자 정도 나오겠죠. 네. 왜 100개짜리 숫자가 나오는지 감이 안 와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점의 개수를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셀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숫자를 좀 이쁘게 준 게 자, 요 점의 x좌표 얼마예요? 5죠. 요 점의 x좌표 얼마예요? 7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잡아 놓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함수의 점들을 생각했을 때 함수의 점은 x좌표가 정수면은 y좌표도 무조건 뭐가 돼요? 정수가 돼요. 하지만 y좌표가 정수라고 x좌표가 무조건 정수가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셀 때는 얘는 x좌표가 정수면 y좌표가 무조건 정수가 되기 때문에 x좌표를 기준으로 세주는 게 좀 더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5일 때를 여기를 정확하게 생각해보자. 그럼 이 점이 뭐예요? 5,25지. 그래 안 그래? 요 점의 좌표는 뭐겠어 그럼? 5,49가 되겠죠? 그럼 요 라인 위에는 5,25, 26, 27, 28, 29 해가지고 49까지 점이 정수점들이 쫙 몇 개가 생기겠어? 49에다가 25를 빼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25개가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면 되게 쉽게 셀 수가 있죠. 그러면은 x값이 4일 때도 25개, x값이 3일 때도 25개, x값이 2일 때도 25개, x값이 1일 때도 25개. 그죠? 그죠? 25개가 일단 몇 개가 나오냐면은 1, 2, 3, 4, 5. 그 다음에 대칭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사, 마5도 될 거고, 그 다음에 0일 때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25개가 일단 11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6일 때 세보자. 6일 때. 6일 때면은 요렇게 이제 선을 세워보면 여기 만나주면 6, 얼마가 되겠어요? 6,36이 되잖아. 그치? 그럼 6,36부터 6,49까지 또 점이 쭉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얘는 몇 개야? 49에다가 36을 빼준 다음에 1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14개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쪽에서 14개, 이쪽에서 14개니까 28개 더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요 정도 경계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7,49 이렇게 두 개도 더해주니까 두 개를 추가로 더 더해주면 되겠다.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네, 이게 답입니다. 자, 그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뭐라고 한다? 세 글자로 격자점이라고 한다. 격자점. 자, 이 격자점의 개수를 셀 때는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들로 둘러싸인 부분에 이제 그 경계나 내부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셀 때는 뭘 생각해 주냐면 경계선을 생각해 볼 때 경계선의 함수가 x값이 정수면 y값이 반드시 정수가 나오냐 아니면 y값이 반드시 정수면 x값이 반드시 정수가 나오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주세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x가 48인데 y가 35인데 x가 정수인 거 찾으려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런 건 좀 오히려 힘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x가 정수면 y도 무조건 정수가 되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잡아서 좀 풀어주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함수를 바꿔볼 테니까 그대로 다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자. 이번에는 함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y는 루트 x로 바꿀 거예요. y는 루트 x와 x는 4와 x는 25로 둘러싸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둘러싸인 부분의 내부와 경계에서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자 이제 여러분들 요령을 배웠으니까 똑같이 생각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함수만 지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민이도 답이 아까 좀 틀린 것 같은데 계산이, 그치? 숫자가 거의 근접하긴 했는데
틀리죠? 아 여기 하나 빠졌네. x축. y 루트 x와 x축 그 다음에 x는 4, x는 25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예전 수능 트렌드에서는 수능에 매해 격자적 문제가 나왔던 한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어요. 진짜 매해 나왔거든. 이런 문제가. 지금도 옛날 수능 기출 문제들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요즘은 이제 잘 안 나오는데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몰라요. 칠십 72개? 네. 지민이는 72개. 혹시 뭐 또 다른 답 나온 사람 있나? 선생님도 안 세봐서 몰라요. 몇 개였죠? 지민이는 72개 나왔대요. 저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와요? 네. 똑같이 나왔으면 답일 것 같은데 보통 한 3명이 똑같은 답이 나오면 웬간해서는 답이 되긴 됩니다. 아까 요령을 배웠으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무슨 값을 기준으로 세주면 좀 편해요? y값을 기준으로 세주면 편하죠? y값이 정수면 x값은 무조건 정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4, 여기 2, 그 다음에 요점이 25,5가 되는데 그럼 y값이 0인 선들을 생각해주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개가 나와? 25에다 4 빼준 다음에 1 더주니까 여기서 22개가 나오고 요점부터 요점까지 그럼 y값이 1일 때도 여기 22개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y값이 2일 때도 22개가 똑같이 나올 거고 y값이 3일 때는 이제 3일 때, 4일 때, 5일 때는 이제 좀 달라지죠. 그죠? 3일 때는 여기 9,3이니까 9부터 25까지니까 25에다 9 빼준 다음에 1 더해주면 17, 17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점은 이제 16,4니까 16부터 25까지 해주면은 10개죠? 네, 10개 그 다음에 여기 1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격자점 이제 세는 걸 한번 해봤는데 요걸 이제 약간 응용한 문제가 이제 예제 13번 문제입니다. 우리 책에 있는 예제 13번 문제. 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로 나와 있어요. y는 2x제곱과 y는 4x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럼 y는 2x제곱은 일단 0,1 지날 거고 0,1 지날 거고 뭐 요런 정도로 늘어나는 걸 y는 2x제곱이라고 놓으면은 y는 4x제곱은 똑같이 0,1을 지나는데 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좀 더 빠르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여기에다 y는 30이라는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그럼 이제 요만큼이 영역이 되겠네요. 그죠? 둘러싸인 영역이 될 텐데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이번에는 격자 정사각형입니다. 문제에서 말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도형의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는 정사각형 중에서 네 꼭지점의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이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격자 정사각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격자 점을 세는 게 아니라 격자 정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게 되는데 여기서 점 세는 거 이제 대충 파악했으니까 그걸 약간 응용해주면은 정사각형 개수 세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y는 32를 그어놨는데 그럼 여기는 요 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그죠? 자, 요 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될까? 여기 4x제곱이 32가 되는 그런 x값 얼마죠? 얼마예요? 2분의 5죠, 그죠? 네, 2분의 5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2분의 5라는 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2분의 5는 지금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지? 2분의 5는 자연수가 아닌데 그럼 예를 들어서 2분의 5보다 약간 큰 자연수 3을 한번 생각해보자. 3, 4, 5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 그럼 여기 이제 y는 3이, x는 3이라는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자, 얘는 잘 보세요. x값이 정수면 y값은 무조건 뭐가 나와? 정수가 나와. 하지만 y값이 정수라고 x값이 무조건 정수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셀 때 뭘 기준으로 세는 게 편하다? x값 기준으로 세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 주는데 자, 그래서 x가 3일 때를 먼저 잡아볼 거예요. 자, x가 3이면 여기 y값이 얼마가 되지? 요 녀석이랑 만난 거니까 여기 y값이 8이 되잖아요, 그죠? 네, 8이 되고 그러면은 4x제곱이 8이 되는 그런 x값은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그죠? 그죠? 2분의 3입니다. 그럼 1은 한 여기쯤 있겠네, 그죠? 자, 그러면은 1,8이 여기 있는 거야. 1,8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1,8이 아니지 잠깐 1이 아니고 2가 여기 있네, 그죠? 2분의 3이 1보다 큰 숫자니까 2가 여기 있네. 2,8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3,8이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이게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만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주면은 여기 있는 격자점은 요 영역을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건 이제 셀 수가 없는 녀석이 되겠지. 여기서 이제 한 칸 위로 올라가 볼까 그러면은 3,8, 3,9랑 그다음에 2,8, 2,9는 요 내부에 어떻게 돼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된 거 뭘로 할 수 있냐면 2에서 이렇게 쭉 올렸을 때 여기 값이 얼마가 돼요? 여기 1을 대입해주면 사이제곱이 16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요런 정사각형은 요 내부에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격자점들을 우리가 상상해가지고 쭉 이제 개수를 세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요 문제는 선생님이 생략을 할 건데 좀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칠판에다가 이게 스케일이 커가지고 일일이 그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근데 어떻게 푸는 건지 요령을 알겠죠, 그죠? 그래서 x값이 정수면 y값이 반드 정수가 되기 때문에 요 x값이 2일 때 만나는 점, 3일 때 만나는 점 이런 점들의 y좌표들을 다 일단 체크를 해준 다음에 그 내부에서 정사각형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세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다행히도 이제 여러분들 그 옆에 숫자 바꾸기에는 그래도 좀 그림 좀 이쁘게 그려주라고 그 모는 종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그려보고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격자 정사각형의 개수 구하는 것들 좀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함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지수함수가 다 끝났고, 일단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가진 다음에,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거기 이제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문제들 풀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좀 다시 복습 좀 하고,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숙제는 그 뒤에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연습 문제들을 다음 시간에 다 풀어놓은 게 숙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도 꽤 양이 많아요. 서류 문제가 돼가지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쉴 사람 쉬고 10분 쉬고 갑시다.